허리가 아픈데 발을 만지라고요? 정말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도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잘 낫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시면서 참고 지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허리 펴기도 힘들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아프고 자다가도 욱신거려서 깨는 그 고통? 그런데 말이죠. 이런 허리 통증이 허리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 발바닥 한가운데 바로 그 아치 모양의 부분이 허리 통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만지라는 거야?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느껴집니다. 딱 3분. 발바닥의 그 부위만 눌러줘도 허리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이 사라지듯 풀리는 기분. 게다가 뜨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이 자리를 자극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허리까지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되죠.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기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어요. 그저 조용한 시간에 의자에 앉아 발을 살펴보고 손으로 눌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바닥 한가운데의 비밀과 함께 허리 통증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줄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더는 병원만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을 통해 허리 건강을 돌보는 방법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허리 통증 엉뚱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허리부터 주물러 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허리 통증의 시작이 꼭 허리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진료소로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때마다 숨이 찬다 하셨죠?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몇 달이나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찰해 보니 정작 문제는 발목과 종아리였습니다. 거기를 풀어드렸더니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확 줄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발이 틀어지면 무릎이 흔들리고 무릎이 흔들리면 골반이 기울고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뒤틀립니다. 반대로 허리가 문제여도 그 영향이 발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한 군데 고장이 나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다른 곳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허리만 계속 치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곧 다시 통증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물 새는 지붕 밑에만 수건을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새는 곳을 막아야 집이 젖지 않듯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진짜 좋아집니다. 저희 동네에도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하고 약국 하나 찾기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발바닥 아치 풀기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풀어야 하죠?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하중을 처음으로 받는 부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기초가 삐뚤면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내려앉죠. 발이 틀어지면 그 위에 있는 무릎, 골반, 허리까지 줄줄이 무너집니다. 특히 발바닥 한가운데 아치라고 불리는 오목한 부위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탄력을 잃으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힘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허리 관절과 근육이 지치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75세 김말순 할머니가 찾아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앞 텃밭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은 좀 나은데 곧 다시 아팠죠? 그런데 발을 만져보니 발바닥이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굳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골프공 발바닥 마사지를 알려드렸어요. 매일 저녁 5분씩만 하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환하게 웃으면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안 아파요. 텃밭에도 나갔고 손녀랑 동네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바로 발바닥 아치 풀기의 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바닥에 골프공을 하나 두세요. 발바닥 아치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앞뒤로 천천히 굴립니다. 아픈 지점이 느껴지면 멈추고 5초간 지그시 누르세요. 그리고 옆 방향으로도 굴려주세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조직이 풀리면서 생기는 통증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면 힘을 조금 빼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 하면 밤새 혈액순환이 좋아져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3일만 해보면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아침에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신다면 30년 된 통증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허리를 살린다? 발 담그기의 비밀.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픈데 발을 왜 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옛날 어르신들의 미신이 아니라 몸의 원리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놀랍게도 허리까지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몸은 피가 잘 통해야 회복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 부위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피가 잘 안 통해요. 그럼 통증이 더 심해지고 회복 속도도 더 늦어집니다. 그런데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심장에서 멀다는 건 피가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차가워지면 온몸이 차가워지고 허리 근육까지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따뜻한 물이 큰 역할을 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발 주변의 혈관이 확 열리면서 피가 잘 돌기 시작합니다. 이 따뜻한 피가 종아리, 무릎, 허리 쪽으로 쭉 올라가요. 마치 막힌 수도관을 뜨거운 물로 녹이듯이 굳어있던 허리 근육까지 서서히 풀리게 되는 겁니다. 또 발에는 경혈이라고 해서 우리 몸 장기와 연결된 중요한 점들이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죠.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이라는 자리를 자극하면 허리와 척추 쪽 피가 잘 통한다고 해요. 용천혈은 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바닥 앞쪽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이 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눌러보면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먼저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대략 38 내지 4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피부에 무리가 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집에 온도계 없으셔도 돼요. 손목 안쪽을 살짝 담갔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에요. 한 번에 15 내지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약하고 30분 이상 하면 오히려 몸이 늘어져서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면 발을 담그고 있을 때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목도 살짝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혹시 집에 골프공이나 작은 지압볼이 있다면 물속에서 발바닥으로 살살 굴려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발을 담근 뒤에는 꼭 보온을 해주세요. 따뜻해진 발이 금방 식어버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양말을 신거나 무릎 담요를 덮어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소에 오시는 70대 김 어르신도 선생님, 요즘은 밤에 허리 아파서 자다 깨는 일이 줄었어요. 발 담그기 한 지 2주 됐는데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덜 저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약만 먹고 찜질팩만 붙이셨던 분이라면 오늘부터 딱 2주만 해보세요.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종아리 한가운데가 무릎과 허리를 살린다. 여러분, 허리가 아픈데 이상하게 무릎도 같이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반대로 무릎이 아픈데 허리까지 묵직하게 당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종아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니, 종아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종아리는 우리 하체의 중간 경유지 같은 곳입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힘과 허리에서 내려오는 힘이 만나서 지나가는 길목이죠. 그래서 이곳이 딱딱하게 굳으면 무릎도 당기고 허리도 아픈 겁니다. 특히 종아리 뒷면, 무릎 바로 아래에서 손바닥 한 뼘 정도 내려간 자리. 여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승산혈이라고 부르는데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종아리 근육은 위로는 무릎 뒤쪽과 연결되고 아래로는 발뒤꿈치 아킬레스건과 연결됩니다. 즉,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무릎 관절이 당겨지고 걸을 때마다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요. 그 압력이 오래 쌓이면 관절이 손상되고 그 충격이 허리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 80대 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15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약만 주더래요.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종아리 중앙을 풀어드렸더니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허리 통증까지 줄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무릎이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종아리를 풀었더니 허리까지 좋아지네요. 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우선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과 발목 사이를 만져봅니다. 딱 중간쯤 되는 뒷면 살짝 눌렀을 때 여긴 조금 아프네 싶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풀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5초 정도 누르고 살짝 떼었다가 다시 누르는 식으로 합니다. 아픈 쪽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종아리 전체를 쓸어내리는 거예요. 무릎 뒤쪽에서 발목 쪽으로 양손으로 감싸 쓸어내리듯 10번 정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편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자기 전에 1번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3, 4일 만에도 허리가 덜 뻐근하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아프네? 하고 변화를 느끼십니다. 혹시 손으로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작은 마사지 도구나 지압봉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근육이 놀라면 오히려 더 굳을 수 있으니까 살짝 아프지만 시원하다는 정도가 좋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다리의 일부가 아니라 허리와 무릎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곳을 잘 관리하면 허리 통증이 줄고 무릎이 가벼워져서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허리 통증의 숨은 원인, 고관절 옆 근막 풀기. 여러분, 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 허리만 주물러 보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허리가 안 좋은 이유가 엉덩이 옆에 있는 근막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옆이요? 거기가 허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옆자리,
바지 주머니 맨 윗부분쯤 되는 부위에 얇게 퍼져 있는 근육 조직이 있습니다. 이걸 근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감싸고 연결해주는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 근막이 뭉치거나 긴장되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골반의 정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기울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 긴장이 오래 쌓이면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양반 다리로 오래 앉거나 한쪽으로만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마을에 사는 81세 박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고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드렸더니 3일 만에 숙면을 하셨고 일주일 뒤에는 아침에 허리 통증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하시더군요. 그럼 이 고관절 옆 근막을 어떻게 찾을까요?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손을 엉덩이 옆 골반뼈 바깥쪽에 올려보세요. 누르면 여기 좀 뭉쳤네 하고 느껴지는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풀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5초 정도 누르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2, 3분씩 해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하면 밤새 근육이 풀리고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손으로 누르기 불편하신 분들은 작은 공이나 마사지 도구를 쓰셔도 괜찮아요. 벽과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살살 움직여도 됩니다. 단 한 번에 오래 하지 말고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위를 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허리뿐 아니라 다리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골반이 바르게 자리 잡으면서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요. 특히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당기던 분들은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심한 분은 무리해서 오래 누르지 마시고 조금씩 풀어주면서 몸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고관절 옆 근막은 양쪽을 꼭 같이 풀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골반 균형이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이 꼭 허리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관절 옆 근막, 이곳을 풀면 허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다리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효과를 더 높이는 3가지 꿀팁. 여러분, 앞에서 제가 허리와 무릎 통증을 줄이는 3가지 핵심 부위를 알려드렸죠. 발바닥 아치, 종아리 정중앙, 그리고 고관절 옆 근막. 이 3곳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훨씬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고 당장 해봐야겠다 하고 밥 먹고 바로 시작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하느라 피가 위장 쪽으로 몰립니다. 이때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나 근막 쪽으로 가야 할 혈류가 충분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최소 1시간 정도는 지난 뒤에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TV 보면서 자기 전쯤에 하면 밤새 회복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허리와 무릎이 덜 뻣뻣해요. 두 번째 꿀팁,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 1컵. 마사지만 했는데 왜 물을 마셔야 하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막이나 근육이 풀리면 그동안 갇혀있던 노폐물과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때 물을 마셔야 그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가 좋습니다. 몸속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회복력도 올라갑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세 번째 꿀팁 단백질 보충, 특히 자기 전 달걀 1개.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했는데 왜 근육이 안 좋아질까? 하고 고민하세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과 관절은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저녁 식사 후 자기 전에 삶은 달걀 1개나 두유 1잔 정도를 드셔보세요. 너무 과식하면 안 되고 가볍게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사지로 풀린 근육과 근막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비법.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거 쉽네 하고 하루 이틀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분씩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중간에 오늘은 좀 귀찮네 하고 건너뛰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한결 편해지고 걷는 걸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 발바닥 종아리 중앙 고관절 옆 근막 순서로 마사지, 마무리로 따뜻한 물 1잔, 자기 전 삶은 달걀 1개. 이 루틴을 매일 하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와 무릎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려면 몸을 매일 조금씩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단계 꿀팁까지 실천하시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진통제 없이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훨씬 빨리 올 거예요. 오늘부터 3분 내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어떠셨나요?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와 골반 옆까지 하루 3분씩만 해도 허리랑 무릎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정말 될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뭐 이런 거 몇 번 한다고 나을까요?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고 다시 오시면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허리가 덜 아프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무릎이 편하니까 걸음걸이도 당당해집니다. 우리가 아픈 건 단순히 몸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이 잘 돌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몸 전체가 회복하려는 힘을 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배운 작은 관리입니다. 비싼 약, 큰 수술 말고 내가 내 몸을 직접 돌보는 힘이 생기는 거죠. 특히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복잡한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또는 누워서 TV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 중 제일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마치 매일 저녁 내 발과 다리를 고쳐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혹시 지금도 내 나이엔 소용없어 하신다면 제 환자였던 80대 어르신들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팡이 없인 한 발짝도 못 걷던 분이 한 달 만에 마트 장바구니를 직접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빠짐없이 한 3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단 3분이면 됩니다.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면 아무 소용 없어요. 최소 3주, 저는 가능하면 한 달 이상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때쯤이면 몸이 스스로 이게 좋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서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덜 부었네?
허리가 좀 덜 굽었네? 이렇게요. 여러분, 몸은 우리가 돌본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방법 꼭 실천해서 허리와 무릎이 편안해지는 그날을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허리나 무릎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걷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